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개인회생을 상담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5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 기간은 얼마나 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회생 상담하기 전에 이 5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근 1년간 소득,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최근 1년간의 소득에는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직장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 소득은 세전 소득이 아니라 세후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실제 받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뺀 그 외 인건비 등도 다 공제를 하고 실제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찍히는 그 급여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기본급 외에 수당이나 기타 보너스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전부 포함한 금액의 평균을 매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연말 수당이 많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평균 급여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본다는 점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올해부터는 더 이상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안이 마련이 됐거든요.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가족입니다. 나에게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부양가족이라 하면 나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관계가 자녀입니다. 이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만 포함되세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기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월세 및 추가 생계비 사용처가 있는지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서울회생법원만 나오죠.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 생계비의 기준안을 또 마련했어요. 그래서 월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생계비 외에 납입하는 월세를 추가로 생계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서울회생법원만 딱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점, 그 외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좀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병원비 등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또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고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인이 부담을 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한다면 그 병원비 또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금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시냐 하면 대출금을 주식, 도박, 비트코인, 기타 과소비를 하였는지 또는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였는지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박이나 비트코인 등에 사용을 한 경우에는 변제금 및 변제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반면에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얼마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계신다면 회생 상담하면서 이 5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간단하게 변제금 및 변제 기간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사항들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